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재명의 신종 재판 지연술이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이준석 킬러가 등장을 했다. 이준석 말씀은 가급적 제가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워낙 허무맹랑한 그런 말들이 많아서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대선이 마치 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좀 가대평가하는 그런 말이 있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빅텐트론에 관해서 한독수 대행가의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선을 긋고 있고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경선할 때다. 이렇게 하면서도 만약에 빅텐트를 쳐서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 했습니다. 이준석과 홍준표는 이 케미가 잘 맞죠. 그런데 이준석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지지율이란 것도 어떤 뭐 결속력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뭐 한 2%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나와서 그때 갤럽에서는 아예 빠져버렸죠. 그런데 이준석과 단일화 해야 된다. 이 가대 그 포장이 돼 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가급적 이준석 이야기는 전해드리지 않는데 오늘 허은하 저 이준석이 만든 개혁신당 대표죠. 그 허은하가 탈당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그때 개혁신당 뭐 주도권을 놓고 무슨 뭐 도장을 놓고 뭐 천하람인가요? 그 지금 대표 대행하고 또 티격태격하고 그 뒤에 이준석이 있다 하고 막 싸웠죠. 과거에 뭐 천하 동인 이래서 마침 한 몸처럼 막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뭐 이권이 걸리니까 막 싸웠는데 이 탈당을 하면서 32명 같이 동반 탈당을 하면서 이준석을 맹비난하면서 대선에 출마하겠다. 자기도 허은하가 대선에 출마한답니다. 대선에 이준석 따라서. 그런데 대선에 출마하는 이유가 이준석 잡기 위해서. 이게 뭐 코미디 같은 일이죠.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탈당 및 대선 출마 기자회견 허은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모든 것을 걸고 함께했던 개혁신당과 결별을 선언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준석이라는 거짓 정치인, 거의 사유물이 되어버린 이 정당을 더 이상 사랑할 수도 지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준석 정치가 우리가 경계했던 낡은 정치보다 더 철저히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기괴한 정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개혁은 사라졌고 당은 이준석 한 사람만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정치 무대가 되었다. 결국 주도권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준석은 어느 진영이 가나 어느 정당이 가나 다 싸웁니다. 다 싸웁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천하동인 해가지고 뭐 국민의힘에서 같이 탈당을 했던 그래서 당을 만들었던 거기서까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 서로 뭐 대선에 출마를 한다. 내가 이제 그 이준석의 킬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일종의 그냥 지금 이준석이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재명의 신종 재판 지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재명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 이 다시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죠. 그런데 공직선거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4개의 재판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재판. 이게 이재명이 만에 하나 집권을 하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나고 헌법 84조 해석 때문에 집권을 못하면은 이재명은 차례대로 다 떨어집니다. 공직 그 피선거권 박탈되면서 국회의원직 날아가고 대표직 날아가고 나중에 구속되죠. 구속될 거 가장 확실한 게 바로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대북송금이 이 북한에 800만 달러,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이죠. 자, 그러면 특가법상으로 해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형에 처하는 그 대북송금인데 대북송금이 계속 이재명이 그게 무서우니까 계속 재판부 기피 신청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뭐 대장동 저승사자라고 이름 불렀던 신진우 부장판사가
고법으로 수원 고법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또 재판이 중단됐는데 그 재판이 4개월 만에 오늘 열렸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4개월 만에 오늘 열렸는데 오늘은 또 공판 준비 기일은 이제 피고인은 나오지 않죠. 공판 준비 기일 5차 공판 준비 기일. 그러니까 재판부가 바뀌었으니까는 이 공판 준비 기일을 계속 엽니다. 갱신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근데 오늘 또 신종 검찰에서 이거는 신종 재판 지연 수뢰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재판장이 이재명 변호사들에게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증거 기록 열람 같은 거 등사를 다 복사를 못했다. 그래서 막 재판을 걸었죠. 이 재판장이 오늘은 그러면 증거 기록 열람 등사는 다 마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에 4번의 공판 준비 기일 동안은 사건 기록이 너무 방대해서 열람 등사를 못했다. 사건 기록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4개월이나 됐으니까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못하니까는 이재명 변호사가 복사를 마치고 복사도 다 하고 기록을 검토를 다 했는데 검찰이 수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거부했다. 검찰이 자기들의 수사 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 자, 그래서 재판 준비가 안 됐다. 공판 준비 기일을 더 열고 시간을 더 끌어야 되겠다. 더 있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검찰이 아니 수사 보고서 등 검찰 내부 의견서 등은 열람 등사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그걸 왜 복사를 해달라고 하느냐. 그 피고인은 기소 후 5개월이나 지나서 열람 등사를 마치고 무려 5개월 동안 그 복사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그 후에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해 왔는데 검찰이 증거로 신청하지도 않은 내부 목록을 열람해줘야지 한다는 것은 신종 재판 지연이다.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이 법치주의,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여러 가지로 좀 무너뜨리고 있죠. 심지어 최근에 뭐 대장동 민간인 재판에 5번이나 나가지 않는 정인으로 채택돼 가지고 그러고도 그 재판장이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없이 정언 없이 뭐 재판을 진행을 하려고 해서 이제 정진상만 또 하려고 했는데 정진상은 치과 간다고 정인으로 안 나가고 그런 지금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정권을 잡게 되면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특별법을 만들든지 해서 털어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만 온통 머리에 차 있는 이재명인데 이 두 가지 이재명 앞에는 암초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한독수 암초, 한독수. 대행이 이제 출마가 초일기에 거의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한독수 암초가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마지막까지 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조기 대선 국면이기는 하지만 이런 그 변수들 이재명이 자업자득으로 이재명 앞에 다가온 그 대법원의 속도전, 선거법 그 확정 판결 속도전, 그리고 출마 D-Day 29일 설까지 나오는 한독수의 등장, 자 이런 것들이 대선 마지막까지 관전 포인트가 된 상황입니다.